이민수의 경제 토크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합니다. 반도체는 올해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네. 정말 흔들림은 있어도 네. 계속 가는 반도체인데요. 수익률 현황부터 점검을 할까요? 여전히 올라온 종목들은 그죠. 한미반도체, 네.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연간 수익률 높을 거예요. 예. 네. 예. 그 광고 문구 중에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네. 갖고 있는 S침대. 네, S침대. 네.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갖고 있는 반도체인데요. 음. 전반적인 평균 수익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한미 반도체가 전체 이 소부장단에서는 최근에 주가 조금 조정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161%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표 띄워 주실 건데요. 엄청나게 완전히 압도적인 지수와 반도체 전체 업종을 압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좀 계속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대표적인 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하이닉스발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비상장 회사인 세메스랑 이오테크닉스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오테크닉스라는 장비회사가 굉장히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캐시텍이라는 CMP 슬러리 소재도 만들고 장비도 하는 캐시텍이라는 회사가 견조하고 식각 장비 쪽에 드라이에처 쪽에 PSK라는 회사가 62%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캐시텍, PSK 다 굉장히 삼성전자 비중 포지션이 큰 회사고요. 그런데 후공정단에 두산 테스나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산 그룹사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로보틱스에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 주목이 덜 된 측면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 HBM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설계하는 업체 디자인하우스나 팹리스가 굉장히 주가가 부진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100% 넘게 150% 상승하다 2.9%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외에도 여기 밑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도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 에이징랜드 이런 회사들도 전부 주가가 다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캐시텍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후공정단의 삼성전자 수혜주인 코미코라든지 원익QNC 이런 회사들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큰 시가총액이 3조 이상 되는 회사단에서는 HPSP가 지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 것 같지만 HPSP 소송 결과 전 나오면 이걸 바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주가는 얼마든지 반등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항마가 이스페타시스가 되지 않을까 한 78% 정도 수익이 나는데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수익률이 여전히 좋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쫓아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역시나 좋은 수익률은 소부장 쪽에서 네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반도체 이제 업황을 점검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HBM 쪽이 좋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쪽도 가격 오르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실적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고 네네. 반도체는 다 좋아요. 뭐부터 좀 정보할까요? 말씀 주신 대로 AI가 잘 되면 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레거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거시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써야 되고 삼성전자에 그렇죠. 관련 밸류체인들 보자는 게 그 맞습니다. 로직이잖아요.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AI 반도체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레거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짧게 AI 관련돼서 먼저 이제 엔비디아만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엔비디아 AI 가속기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이 쿠다라는 플랫폼을 통해 선순환을 일으킨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발자를 통해서 알아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8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에 이미 너무나 잘 적응돼 있고 인터페이스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 젠슨왕이 밝힌 게 우리 인공칩이 가장 낮은 총 소유 비용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면 심플하게 다른 회사 칩이 싸더라도 그렇죠. 모든 성능과 테스트와 실행 비용과 이 소위 말한 플랫폼과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을 고려하면 구매, 설치, 실행, 유지, 품질 보수, 관리까지 다 합친 모든 비용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가장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거냐? 너무나 많은 빅테크들이 자사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 내년까지는 상당히 엔비디아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26년부터 그러니까 향후 2년 뒤부터는 굉장히 큰 이 소위 말한 춘추 경쟁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AI 반도체 자체가 이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를 증설하는 그 공간을 막습니다. 그 반도체 다이라고 하는 게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다른 반도체를 엄청나게 제약시킵니다. 그리고 극심한 이 칩의 대형화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과 양산 레퍼런스에서 완전 독점 업체들의 가속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TSMC의 독주에 고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틈새를 치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TSMC의 그 코스트 캐파를 다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빅테크들이 어떻게든 AI 칩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3나노, 4나노의 가동률이 조금만 더 회복이 되면 더 많은 빅테크들의 오더를 받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삼성전자 자체로 보면 반도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중국, 유럽, 미국, 인도, 뭐 남미, 아프리카 골고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2억 1천만 대로 전년 대비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도 마이너스였고 재작년에도 거의 플랫 수준이었는데 올해 아마 5%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좋은 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의 이 경기 침체 고물가 때문에 완전히 양극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수라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평균 단가가 대략 $44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스마트폰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가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탑재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잘 팔면 삼성전자 반도체한테도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 거고요. 엔비디아가 25년도에 이제 신모델 출시하는 거 블랙웰 울트라 거기에 들어가는 게 HBM3 이 12단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12단만큼은 지금 그 하이닉스랑 비슷한 시기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아직 삼성전자 완전히 콜테스트 통과 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삼성전자에 충분히 또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낸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낸드 업황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가격에 있습니다. 가격이 전 분기 대비 계속 2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이 계속 적자였는데 올해 100%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낸드 업황을 23년도 LCD 업황이랑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안 돼도 지금 공급업체들이 엄청나게 강도 높게 감산을 하는 바람에 이 판가 자체가 계속 상승이 가는 추세고요. 판가 상승폭 언제 둔화될 거냐? 올해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감산이 주도하는 이 판가 상승 때문에 낸드 판가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낸드 가동률이 당장 1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돼서 3, 4분기에 낸드 가동률이 최대치로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도 당연히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반도체 업황을 점검했는데 HBM 여전히 좋고 네. 레거시 쪽도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하게 볼 사항이 하나 있다고요. 맞아요. 네. SSD 쪽입니다. 네. 과거에 뭐 초대형 이제 외장형 하드 HDD에서 지금 다 SSD로 넘어가는 거고 SSD도 소위 말하는 앞에 2가 붙습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 시장이
뭐 이거는 하이닉스가 따라오기 힘들 넘사벽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매출과 매출 사이즈나 시장 점유율이 높고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 매출이 뭐 전년 대비 YOY로는 뭐 7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할 정도로 절반 이상이 SSD 시장인데 이 SSD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HBM 때문에 일반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SSD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2등은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SSD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 HBM 3사 요거 타임라인 요거 띄워주실 건데요. 25년도에 HBM4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할 거고 HBM3 관련돼서는 24년도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몰려 있는데 지금 예상은 하이닉스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이건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HBM3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슷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양산 관련돼서.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HBM 탑재 예상 타임라인 여기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HBM3에서 3E로 넘어가고 4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개수 자체가 8개에서 12개로 수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커지는 거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지금 못 들어가는 물량을 AMD에 지금 일부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AMD 물량을 꾸준히 지금 받아가고 있고요. 예상 캡합니다. 요거 신한투자증권 레포트 참고했는데 올해 2배 늘렸는데 지금 거의 삼성전자 지금 올해 3배 가까이 되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저희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이 3배 늘린 물량에서 2배 이상을 더 늘리겠다는 거고요. 2배 더 늘려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캐파를 85% 이상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밝힌 거는 자기네들이 지금 9% 정도 수준에서 지금 2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전체 디램 시장 요것도 신한투자증권하고 컨투아이즈 자료 참고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디램의 전체 규모에서 실제 HBM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2025년 기준에도 30%가 안 됩니다. 대신 단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네. 예. 단가가 높은데 그러면 물량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단가는 높은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HBM 자체가 지금 그 1분기에 2분기 마이크론 실적 나온 게 대략 1,490억 매출 잡혔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10조 9천억 올해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 10조 9천억이 내년에 대략 뭐 17조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 하이닉스 단에서는 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로는 뭐 40% 정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그 수혜긴 하지만 그 하이닉스 관련돼서 그럼 HBM 관련된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지 않냐? 그거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당 부분 좀 녹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하이닉스도 디램과 낸드 관련돼서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 수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가 아마 디램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낸드는 뭐 20에서 25%까지 출하량하고 가격 PQ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하이닉스 영업이익 조정치가 계속 지금 올해 23조대에서 27조까지 올라가고 25년도 내년이 39조에서 45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45조 기준으로 하면 PR이 엄청 싼 거죠. 7배 뭐 후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45조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분기별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디램 전체 매출 비중이 60%대에서 매출 성장률로 치면 40% 되는데 디램의 사실은 이익률하고 낸드 이익률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거가 이익률이 30% 이상 넘으니까 디램 전체 이익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HBM 비중이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디램 이익률은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슈퍼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네네. 이제 하이닉스가 26일인가 실적 발표했어요. 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밸류로 보면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PER 내년 기준 10배고요.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7.5배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소부장단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있고 한미반도체가 대략 50배 정도 되고요. 이수페타가 내년 기준으로 22배 정도, 리노공업이 28배, HPSP가 26배, 솔브레인 11배, 이오테크닉스 23배, DB하이텍이 뭐 7배, 평균적으로 하면 대략 20배 단위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0배 미만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실적 성장률을 보시면 아마 예상 실적 성장률은 이익단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하이닉스가 올해 아마 연간 영업이 한 380% 작년 적자 대비 흑자 전환해서 380% 정도 늘어날 거고 삼성전자가 500%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으니까 올해 증가폭은 삼성전자가 더 높고 내년 이익 증가폭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재까지 추정치는 비슷해요. 40% 정도 이익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대형주 단에서 매출과 이익이 뭐 40%씩 늘어나니까 매출 단에서는 30%, 이익 단에서는 40% 정도 늘어난다고 보니까 아직도 실적 기대감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대한 주가 그 기대감이 높은 거고요. 나머지 장비나 소재 단에서는 압도적으로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뭐 500% 넘게 늘어난다고 하고 내년에도 64%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당 부분 반영돼서 아까 PER 50배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그 밑단에 이수페타시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 90%에 내년에 50%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상당히 보면 이익이 다 무슨 2차전지 과거 전성기 때처럼 이오테크닉스도 올해 영업이익이 137%에 내년에 80%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뭐 TCK 같은 경우도 올해 30% 이상 늘어나는데 내년에 또 35% 이상 늘어나고 물론 전년도에 너무 안 좋아서 기저효과가 있다고 봐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 단에서 올해 내년에 모두 30% 40% 이상 성장하면 주가 20-30% 올라가는 거로 이익의 성장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밸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가운데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아까 이제 삼성과 관련 있는 기업들 말씀하셨고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봅니까? 그때 한 달 전에 소개하고 참 주가가 진짜 견조하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요. 여전히 캐시텍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가장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뭐 절대 추천드리거나 매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이 웨이퍼 방막의 표면을 평평하게 아주 고르게 그 연마하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이온 주입 공정, 뭐 증착 공정, 뭐 건조 공정 이런 다들 웨이퍼 위에서 공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웨이퍼 표면에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스크래치도 나고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런데 이 웨이퍼 표면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더 이 웨이퍼의 균일도, 웨이퍼가 평평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웨이퍼가 평평해야지 반도체 칩 공정 수율이 올라가고 칩에 대한 정밀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웨이퍼 표면에 이 단차를 제거하는 CMP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낸드에서는 낸드 우리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200단 이상씩 사는데 이제 300단 얘기 나오는데 낸드에서는 이 CMP 공정 때문에 칩의 두께가 감소해집니다. 그럼 칩의 두께가 감소하면 생산 공정이나 효율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CMP 공정이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CMP 소재 자체는 전부 일본 걸 썼는데 캐시텍이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랑 장비 모두 하고요. 이 회사도 그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데 아마 반도체 장비 소재단에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0% 이상 나오면서 연간으로는 매출과 이익 모두 3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텍 지난번에 이어서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하셨고 또 한 기업 있네요.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그냥 짧게 이익의 체력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아마 연간 1,900억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 이익에 매출단에서는 거의 1조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이익 사이즈니까
아직 갖고 있는 이익 사이즈 대비 시총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요. 한미반도체랑 비교해 보시면 더 심플하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빅테크 그 구글이 여전히 매출 비중 50%인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20%대까지 올라왔는데 엔비디아가 주는 주문량을 캐파가 안 돼서 20%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주문을 주려고 하는데 이수페타시스 캐파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도 MS 쪽에서도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가 골고루 줄 서서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MLB 기판 관련돼서 다른 경쟁사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TTM이라는 회사가 있고 대만의 WSGC라는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어서 수요 공급이 계속 쇼티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안정적인 유선통신 쪽,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에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도 글로벌 탑10인 브로드컴, 주니퍼 네트워크,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심지어 이제 시스코까지 고객사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유선통신 네트워크도 캐시카우로 갖고 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그냥 이익단에서 거의 평균 60% 이상 성장이 나오는 회사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여전히 한미반도체보다 그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한미반도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훨씬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매출과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텍 이수페타시스 관심주로 살펴봤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